코스피가 5천을 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통장 잔액은 0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5억 원은 사라졌습니다. 66세 주부 정혜숙 씨는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말 하나에 평생 모은 돈을 맡겼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습니다. 수익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출금은 막혔고 계좌는 사라졌고 연락은 끊겼습니다. 코스피는 올랐지만 그녀의 인생은 멈춰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투자를 못해서 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순간에 어떤 말이 사람을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은 제안을 받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이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1월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정혜숙 씨는 부엌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가스레인지 위에는 된장국 냄비가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거실에서 TV를 켜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뉴스 화면 아래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코스피 5천 코앞 같은 문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죠. 혜숙 씨는 젓가락을 들고도 한동안 TV를 보았습니다. 진행자는 웃는 얼굴로 말했고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그 그래프가 자기 집 냉장고 안과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른 건 매일 보였지만 집안 수입은 그대로였거든요. 식탁 위에는 공과금 고지서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난방비 숫자가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영호 씨는 밥을 먹으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영호 씨는 늘 하던 습관대로 생활면부터 넘겼어요. 혜숙 씨는 경제면이 궁금했지만 말로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 꺼내서 서로 기분만 상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혜숙 씨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동네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문을 열자 계단에서 찬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같은 동에 사는 이웃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숫자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몇 %나 올랐대요?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손해라잖아요. 혜숙 씨는 말에 끼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은 계속 휴대폰 화면을 보며 탔습니다. 혜숙 씨는 버튼을 누르고 서 있었지만 손끝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 숫자들이 자기 이야기는 아닌데 마음을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장 입구에는 작은 떡집이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혜숙 씨는 떡 냄새가 좋으면서도 가격표를 보는 순간 숨이 한 번 걸렸습니다. 작년보다 분명히 올랐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는 사람들이 대파 한 단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혜숙 씨도 물을 고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따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혜숙 씨를 불렀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가끔 마주치던 친구 최은경 씨였습니다. 은경 씨는 목소리가 늘 밝았고 말이 빠른 편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혜수가, 너도 뉴스 봤지? 요즘 진짜 난리더라. 난리까지야. 그냥 사람들이 많이들 하더라. 나는 지난달에 조금 넣었는데도 벌써 티가 나. 이게 흐름이야, 흐름. 은경 씨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초록색 숫자와 빨간색 숫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화면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는 보였습니다. 그 화살표가 은경 씨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드는 것도 보였어요. 혜숙 씨는 웃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지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생겼습니다. 그 질문은 장바구니 손잡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숙 씨는 은행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창구가 보였습니다. 대기 의자에는 몇 사람이 앉아 있었고 번호표를 뽑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혜숙 씨는 잠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 안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건조했습니다. 혜숙 씨는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잡힌 번호표가 종이인데도 이상하게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전광판 숫자가 바뀌는 걸 보고 있자니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순서가 되어 창구 앞에 앉자 직원은 차분히 인사를 했습니다. 직원 배지에는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통장과 신분증을 조심히 꺼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고지라서요. 요즘 금리가 어느 정도예요? 네, 고객님. 지금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기본형은 연 3% 안팎입니다. 그럼 5억 원을 넣으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세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1,500만 원 정도인데요. 세금 떼면 더 줄어듭니다. 혜숙 씨는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병원비, 앞으로의 시간이 함께 떠오르자 그 숫자가 갑자기 작아 보였어요. 직원은 상품 설명서를 한 장 건넸습니다. 종이에 작은 글씨가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설명서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주식 같은 걸 한다던데요. 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은 아닙니다. 그건 알죠. 그래도 많이들 번다던데요.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실도 날 수 있어서요. 고객님 성향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은 말끝을 또박또박 끊어 말했습니다. 혜숙 씨는 그 말이 너무 정답이라서 오히려 답답했습니다. 정답대로만 살았는데 세상이 정답대로 안 굴러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혜숙 씨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직원은 마지막에 다시 안내를 했습니다. 큰 금액일수록 분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 혜숙 씨는 발걸음이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느려졌습니다. 길가에 붙은 분양 광고, 투자 강의 포스터, 무료 상담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었는데 그날은 다르게 보였어요. 혜숙 씨는 그 종이들이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호 씨가 거실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또 코스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아무렇지 않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혜숙 씨는 잠깐 서 있다가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 지금 그냥 예금으로만 두는 게 맞을까? 그럼 뭐가 맞아? 안전하게 가야지. 근데 다들 돈이 불어난다잖아.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남이 뭐 하든 상관하지 마. 우리는 우리가 할 거 하면 돼. 영호 씨는 말을 끝내고 TV 볼륨을 조금 올렸습니다. 혜숙 씨는 더 이어서 묻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숙 씨 마음속에서는 우리도 할 거가 무엇인지 갑자기 흐릿해졌어요. 저녁이 되자 혜숙 씨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평소와 비슷했지만 혜숙 씨의 눈은 자꾸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은경 씨가 보여준 화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혜숙 씨는 설거지를 끝낸 뒤 안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영호 씨는 거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검색창에 천천히 글자를 넣었습니다. 코스피 5천. 지금 사야 하나? 초보 투자. 영상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이 많았습니다.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 같은 문장도 보였어요. 혜숙 씨는 첫 영상을 눌렀습니다. 누군가는 단숨에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안전하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혜숙 씨는 그 말들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한 가지는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두가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져도 혜숙 씨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이 땀이 나서 휴대폰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영상이 끝나면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혜숙 씨는 그 흐름에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그 숫자들처럼요. 새벽에 가까워졌을 때 혜숙 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혜숙 씨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옆에 자기 통장에 적혀 있던 5억 원이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숙 씨는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몸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혜숙 씨는 나만 빠진 축제라는 말을 처음으로 자기 일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은 거의 잔 것 같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밤새 본 영상 제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엌에 나와 물을 끓였지만 커피를 마실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손이 먼저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전날 검색했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혜숙 씨는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매주 한 번 있는 요가 수업 날이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매트를 펴는 동안에도 사람들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어제 급등한 종목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단체방 알림이 밤새 울렸다고 말했습니다. 혜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던 중 최은경 씨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은경 씨는 땀을 닦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처럼 투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혜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은경 씨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은경 씨는 어떤 방에 들어가면 관리자가 매일 정리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대신 봐주고 타이밍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혜숙 씨는 그 말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영상에서 들었던 말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은경 씨는 혜숙 씨에게 참여해 볼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혜숙 씨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은경 씨는 링크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혜숙 씨의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단체 채팅방 초대 메시지였습니다. 혜숙 씨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참여 인원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채팅방에는 매일 아침 인사처럼 수익 인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숫자와 퍼센트, 간단한 캡처 화면들이 반복됐습니다. 누군가는 소액으로 시작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노후 자금을 지키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혜숙 씨는 그 글들을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읽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도 보였습니다. 관리자로 표시된 계정은 정해진 시간마다 공지를 올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흐름인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말도 있었지만 결론은 늘 명확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움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경 씨에게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방 분위기가 괜찮지 않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괜히 솔직한 마음이 나왔습니다. 혼자만 뒤처진 느낌이 든다고 적었습니다. 은경 씨는 다들 처음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숙 씨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채팅방에는 여전히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수익을 봤다고 했습니다. 혜숙 씨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숙 씨는 처음으로 작은 금액을 따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전체 자산이 아닌 일부만 떼어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큰일은 없을 것 같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번 같은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잃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죠. 혜숙 씨는 채팅방에 올라온 안내 글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계좌 개설 방법과 절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습니다. 혜숙 씨는 메모지에 순서를 적었습니다. 하나씩 따라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있었지만 전날보다는 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영호 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혜숙 씨는 안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혜숙 씨는 다시 한번 채팅방을 훑어봤습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 속에서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안내된 계좌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아직 송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숙 씨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선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과 조금 해보는 것 사이에서 혜숙 씨는 후자를 더 자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지 못한 채요. 며칠이 지나자 채팅방의 흐름이 눈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혜숙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알림을 확인했어요. 관리자의 공지는 늘 비슷한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시황 요약과 오늘의 방향이 간단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복잡한 설명은 없었고 결론은 분명했죠. 그날 오전 혜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잠시 망설인 뒤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투자 상담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채팅방에서 혜숙 씨의 이름을 봤다고 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먼저 혜숙 씨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나이와 가족 구성, 은퇴 시점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혜숙 씨는 큰 경계 없이 답했습니다. 이미 채팅방에 오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혜숙 씨의 말을 정리하듯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노후가 가장 걱정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큰 욕심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고 싶은 거라고 했죠. 혜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마음을 정확히 말로 옮겨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통화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자산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혜숙 씨는 예금과 적금을 합쳐 5억 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는 금액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리하기 좋은 규모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에 큰 결정을 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혜숙 씨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자주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상대는 소액으로 먼저 흐름을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혜숙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안내받은 계좌로 3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자 상대는 확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혜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발은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이틀 뒤 수익 화면이 전달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숫자가 분명히 늘어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그 화면을 여러 번 확대해 보았습니다. 계산해 보니 이틀 만에 120만 원이 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혜숙 씨는 그날 저녁 영호 씨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영호 씨는 평소처럼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숙 씨는 말을 꺼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괜히 걱정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수익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관리자는 중간 점검이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혜숙 씨는 그 설명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어려운 말은 없었지만 정리하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점점 의심은 줄어들었습니다. 상대는 다음 단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은 흐름이 좋을 때라며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혜숙 씨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통장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숙 씨는 밤마다 계산을 했습니다. 5억 원 중 일부를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이 중 절반만 움직여도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함이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통화에서 해숙 씨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손실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상대는 시장 상황과 관리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해숙 씨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해숙 씨는 결국 추가 이체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체를 마친 뒤 휴대폰을 한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누적 수익은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해숙 씨가 상상하던 것보다 빨랐습니다. 해숙 씨는 처음으로 잘한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지난 걱정들이 과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안보다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해숙 씨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휴대폰을 옆에 두었습니다. 혹시 알림이 올까 봐서였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해숙 씨의 하루는 점점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밤사이 올라온 공지와 수익 정산 화면을 차례로 봤습니다. 숫자는 어김없이 조금씩 위로 움직여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하루의 기분을 정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박민수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간 점검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익 구조와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해숙 씨는 식탁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말을 놓칠까봐 펜을 꼭 쥐었습니다. 설명은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시장 상황, 자금 운용 비율, 대응 방식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해숙 씨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강조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방향이 맞다는 말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해숙 씨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안하던 감정이 많이 줄어 있었죠. 숫자가 주는 힘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숙 씨는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번호표를 뽑는 손이 덜 떨렸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도 숨이 가쁘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차분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해숙 씨는 적금 해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직원은 금액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금 해지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직원은 해지 사유를 묻는 형식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해숙 씨는 미리 생각해 둔 대로 답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통장 정리를 받았습니다. 해숙 씨는 그 종이를 가방에 넣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선택이라는 점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숙 씨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계좌 잔액이 반영되는 걸 보고 안도했습니다.
곧바로 박민수 씨에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체 시점과 금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해숙 씨는 그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번에 이체한 금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누적 수익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숫자가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체 완료 화면이 뜨자 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며칠 뒤 정산 화면은 더 보기 좋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적 수익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돼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그 화면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채팅방에서는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이번 구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추가 자금을 넣었다고 알렸습니다. 해숙 씨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자신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 씨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영호 씨는 TV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말을 꺼낼 듯 하다가 다시 삼켰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을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괜히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해숙 씨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자산과 이미 들어간 금액을 나눠 적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친 총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이미 3억 8천만 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은 금액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해숙 씨는 마지막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애매한 상태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 씨가 말한 관리 구조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점점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해숙 씨는 퇴직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남아있던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정을 미루기 어려웠습니다. 해숙 씨는 조용히 이체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이체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나니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해숙 씨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산 화면에는 총 투자 금액과 누적 수익이 함께 표시됐습니다. 총 투자금 5억 원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익 숫자는 기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해숙 씨는 그 숫자를 보고 처음으로 확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그날 아침에도 습관처럼 휴대폰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정산 화면은 여전히 열렸지만 숫자는 전날과 같았습니다. 늘 조금씩이라도 변하던 수치가 멈춰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네트워크 문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두고 다시 보자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불을 켜는 걸 잠시 잊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걸 보고서야 가스레인지를 껐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잦아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해숙 씨는 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려 했습니다. 점심 무렵 채팅방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관리자는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출금 절차가 조정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표현들이 눈에 걸렸습니다. 해숙 씨는 개인적으로 문의를 남겼습니다. 출금 가능 시점이 언제인지 묻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답변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채팅방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수익 인증 글은 평소보다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해숙 씨의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혹시 자신만 상황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채팅방 참여자 명단을 눌러 하나씩 살폈습니다. 며칠 전 자주 보이던 이름 몇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숙 씨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박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는 짧았고 설명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방어하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안정적인 출금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숙 씨는 그 말을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해숙 씨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코스피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상승과 기대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그 말들이 오히려 해숙 씨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 씨는 출금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안내 문구가 뜨며 처리 중이라는 표시가 나왔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 화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하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해숙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숙 씨는 휴대폰을 들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혹시 실수로 잘못 눌렀나 싶어 설명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문장은 이전보다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조건과 제한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채팅방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숙 씨는 처음으로 이 선택을 되돌릴 수 없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해숙 씨는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 쥐어진 채로 밤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정산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로딩 표시만 반복되고 숫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숙 씨는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화면에는 접속 오류 문구가 떴습니다. 잠깐의 장애일 거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와이파이를 끄고 데이터를 켰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류 메시지는 더 길어졌습니다. 해숙 씨는 채팅방을 열려고 했습니다. 아이콘은 남아 있었지만 방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알림 기록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방으로 잘못 들어간 건 아닐까 싶어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아있는 건 없었습니다. 해숙 씨는 박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문자를 남겼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해숙 씨의 손이 본격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영호 씨가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 씨는 방문을 열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해숙 씨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빨라졌지만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은행 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창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손에 쥔 번호표를 몇 번이나 접었다 폈습니다. 차례가 되어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은 차분한 얼굴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해숙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외부 투자 계좌가 접속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은행에서 관리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숙 씨는 그 말을 다시 듣고 싶어 했습니다. 직원은 신고나 상담을 권했습니다. 은행 차원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해숙 씨는 창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의자에 붙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은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은행을 나왔을 때 햇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오가고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길가에 서서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좌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해숙 씨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처럼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무 알림도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해숙 씨는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융피해 상담센터였습니다. 통화 연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기 음악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이 해숙 씨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렸습니다. 상담원은 차분하게 기본 정보를 물었습니다. 이름과 나이, 피해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해숙 씨는 5억 원이라는 숫자를 말하면서 목이 잠겼습니다. 상담원은 감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시작됐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했습니다. 해숙 씨는 시장 이야기부터 채팅방, 상담 통화까지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기억이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금액이 커졌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상담원은 중간에 끊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같은 방식의 사례가 이미 여러 건 접수돼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해숙 씨는 상담센터를 직접 찾았습니다. 작은 회의실에는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달라 보였지만 표정은 비슷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센터 직원은 피해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구조라고 했습니다. 수익 화면과 채팅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정리했습니다. 해숙 씨는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만의 실수라고 믿고 싶었던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퇴직금 3억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대출까지 받아 7억 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해숙 씨는 숫자를 들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직원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 신고 절차와 예방교육 참여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강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혜숙 씨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숙 씨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에는 영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그 앞에 서서 더 이상 미루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코스피 5천 돌파 소식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자막에는 축하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고 화면에는 웃는 얼굴들이 지나갔습니다. 혜숙 씨는 TV를 켜두었지만 소리는 줄여놓았습니다. 더 이상 숫자를 크게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식탁에 앉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상담센터에서 받은 서류 봉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 신고 안내문과 예방 교육 자료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그 봉투를 한번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호 씨는 출근 준비를 하듯 옷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갈 곳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에 함께 있었지만 각자 다른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전이 지나자 혜숙 씨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머리는 정리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대신 작은 수첩 하나를 들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잠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동네 복지관 건물 앞에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금융피해 예방 강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혜숙 씨와 비슷한 연령대였습니다. 혜숙 씨는 맨 뒤가 아니라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와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로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메모장을 꺼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상담센터 직원이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말이 반복됐는지, 어떤 시점에 판단이 흔들렸는지를 짚었습니다. 혜숙 씨는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장면들이 그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상황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직원은 경험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숙 씨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의 주름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혜숙 씨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혜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어떤 제안이 마음을 흔들었는지, 어떤 말에서 의심을 멈췄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멈추고 혜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혜숙 씨는 수익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정의 순간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숙 씨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으면서 휴대폰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투자 앱 아이콘을 길게 눌렀습니다. 삭제 확인 창이 떴습니다. 혜숙 씨는 망설이지 않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화면에서 아이콘이 사라졌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눈에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혜숙 씨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몇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비슷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 돈을 보내기 전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길게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을 그대로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올 때 햇빛이 강했습니다. 밖에서는 평소처럼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식 전광판 앞에서 멈춰 선 사람도 보였습니다. 혜숙 씨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집 쪽으로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숙 씨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TV에서는 여전히 코스피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원을 끄지 않고 채널만 바꿨습니다. 화면에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혜숙 씨는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았습니다. 잃은 돈 5억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혜숙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혜숙 씨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어떤 말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적었습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다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혜숙 씨의 하루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5천을 넘었고 세상은 여전히 상승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축제의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같은 시간에 모든 숫자를 잃고 남은 선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숙 씨가 잃은 5억 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은 과정과 판단의 흐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투자를 잘못해서 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안과 비교, 그리고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밀어붙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같은 말을 듣고 있다면, 같은 화면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잠깐 멈춰서는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노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